총장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정당에 관한 사무도 처리를 하죠. 네, 헌법에 네, 115조, 네. 114조. 예, 정당의 개념 정의가 뭡니까? 그 정권을 획득해서 자당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법상의 개념 규정으로는 좀 부족해요. 정치적인 주장, 정책의 추진, 예, 그리고 국민이 정책 공직선거 의사 형성에 후보자의 참여하기 위한 공천과 지지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예, 뭐 우리 총장님 정도면 이런 걸 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당은 정당의 활동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정기보고를 하게 돼 있죠. 예, 정당법 24조에 따르면은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법 36조에 보면은 감독상 필요하다면 정당의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원 명부만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네, 국민의힘과 통일교, 신천지가 어떻게 결탁돼 있는지를 보는 그런 개념도입니다. 너무 언론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억 불법 정치 자금을 통일교가 제공하고 한학조 총재가 그리고 11만 당원 가입으로 선거 개입을 했고 2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1억 4,4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윤석열, 김건희, 전성배, 권성동 등이 한학자 윤영호와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이만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예, 늘 이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자금 그 기부는 그 불법 정치자금 기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선관위에 신고하더라도 이런 서류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 보고를 받고 나서 저희가 그 철저히 그 쪼개기 후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이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이단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김건희와 윤영호가 두 차례 전화 통화를 22년도에 했는데 3월 30일 통화를 보면은 윤영호가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 김건희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22년 7월 달에는 선거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건진법사 윤영호와의 문자를 보면 뭐 더 자세하게 뭐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2023년 2월 중순에 이 문자로 확인된 것만 3만 2천 명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가입한 것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가입은 계속됐고 국민의힘 총선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개의 선거를 계기로 해서 도합 11만 명에 추정되는 그런 당원 가입이 있었고 신천지는 10만 정도 그래서 도합 20만이 넘는 당원이 이런 이단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은 정교 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교 일치. 종교 일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뭐 헌법에 나오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헌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좀 아니, 직접이 그-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아니 사무총장이 답변이 왜 그러세요? 예? 그 정당법에는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예. 통일교가 왜 이런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과 결탁하는가라고 하는 것만 좀 지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 달에 일본에서 열린 희망전진대회에서 참부모 한학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한학자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교일치에 대한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김건희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제5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메콩 피스 파크 사업, 그 유명한 이 캄보디아 ODA 사업인데 어제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캄보디아 이 우리 청년들 구해내기 위한 경찰 증원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하고 캄보디아 이 ODA 사업에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통일교를 비호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바로 이것이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이런 결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권성동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하고 윤석열 선거 지원을 하고 윤심을 위해서 각종 선거개 특히 의원에게 의견이 구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통일교의 어떤 세력 확장, 통일교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런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정당이 접근해서 정당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가 아까 제가 앞서 말을 했던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감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원 가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정당법상으로는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만약 그 저희가 인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